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러면 그 지상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짤막합니다. 오늘은 자, 공주 2개 2013 타경 4922번입니다. 감정금액은 6,019만 2천원, 최저가는 2,949만 4천원. 요 지상에 건물이 여기 하나 있죠? 36평짜리 5,136만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필지가 있습니다. 121.61평 토지 지상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43.56평 공장이죠. 2,044만 8천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현재 봅시다. 토지와 건물의 합친 금액이 얼마인가. 자,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 912평방미터가 감정금액이 8,664만원. 제시의 건물,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이 7,240만 2천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1억 5천, 대략 1억 6천여만원 되죠. 1억 6천만원 되는 토지와 건물이 현재 얼마냐? 912제곱미터가 감정이 6,019만 2천원 됐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첫 매각 금액을 저감을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019만 2천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유찰이 되고 두 번 유찰이 되어서 2,949만 4천원이 됐습니다. 이 물건을 4,158만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아까 1억 6천여만원 됐죠? 그런데 토지만 4,158만원에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건물주는 황당하죠? 이런 물건은 건물주가 낙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싸게 낙찰을 받으려다가 낙찰을 못 받는 겁니다. 지상 건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주택 부분이고 주택 내부죠. 그리고 이것이 싱크 공장입니다. 싱크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장 내부고요. 싱크 공장이죠. 멀리서 보면 요놈이 주택, 요놈이 공장. 즉 토지와 건물을 합친 평가액은 1억 6천이다. 그걸 4,158만원에 낙찰받았다. 감이 오시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일단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토지의 소유자는 양땡땡씨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는 박땡땡씨로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지상 건물주는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건물을 철거하라 되어 있죠. 철거하고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만 6천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건물주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고 철거 완료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26만 6천을 지급하라. 환장하죠? 환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건물주는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완료 시까지 부당이득금 매월 26만 6천 원이 굉장히 부담되죠. 소송을 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밀린 부당이득금, 즉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지료죠, 지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되고 성립한다면 지료가 되는 겁니다. 자, 부당이득금이 대략 1,200만 원 정도 쌓이게 됩니다. 점점 부담이 되죠. 그래서 건물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이사비를 조금 주면 건물을 양도하겠다. 그렇죠? 어차피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고 또 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또 매달 26만 6천 원도 지급해야 되고 환장하죠? 그래서 이사비를 조금 주면 건물을 가져가라. 자, 이렇게 해서 건물주는 건물을 양도하게 됩니다. 영수증 이렇게 돼 있죠? 일금 250만 원, 부동산의 표시 충남 공주시 6업 612 368에 2 368에 3 지상 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주택 120평방미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및 공장 144평방미터, 기타 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일체,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정의 영수함. 건물 소유자가 발행한 영수증이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4,158만 원에 낙찰받고 뭐 등기비 좀 들어갔겠죠. 소송 비용하고 대략 한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건물 인수대금 250만 원, 넉넉 잡고 한 5천여만 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5천만 원 투입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는 8,664만 원, 건물은 7,240만 2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2억 원의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짭짤하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을 때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면 건물주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을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애착이 크게 있다면 토지를 매입해 가겠죠. 근데 이분은 이 싱크대 공장 사업을 이미 접기로 했기에 크게 미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비 일부를 보조해주고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죠.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건물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 얼굴 사진이 빠졌네요. 얼굴 사진을 넣어야 뭐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뭐 얼굴 사진을 깜빡 빼먹고 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시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겨울에 찍은 이 사진을 대체해서 올립니다. 나이 먹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언젠가는
영상을 실컷 찍었는데 이는 마이크를 안 켜놓고 찍은 적도 있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질 않네요.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사진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지 않나요? 뭐 사진 나온다고 해서 뭐 반응이 좋거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진 나오나 안 나오나 내용이 좋아야지 뭐 경매를 뭐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